환매특약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볼게요. A가 아버님한테 집을 유산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근데 돈이 굉장히 급해요. 급해가지고 이거를 부동산 은행에 담보로 제공을 하고 돈을 꿀려고 하는데요. 담보 가치 이 집에 60% 이렇게 꿔줬는데 그거보다 돈이 더 필요한 겁니다. 이게 5억짜리인데 5억이 필요해요. 지금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B한테, 친구인 B한테 가서 야, 이 집 좀 네가 사줘라. 내가 5억이 너무 급해서 그러니까 네가 좀 사줘라. 그러니까 B가 그래, 부동산도 꽤 집도 예뻐 보이고 하니까 내가 사줄게. 그리고 나서 A한테 5억을 주고 소유권 이전을 받습니다. 근데 받으면서 A가 B한테 부탁을 합니다. 야, 너도 알다시피 이거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내가 상속받은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 내가 5억 가져가서 사업 열심히 해서 돈 벌어갖고 3년 후에 5년 후에 6억을 너한테 가지고 오면 이거 나한테 다시 소유권 이전 좀 해줄래? 라고 얘기하니까 B가 그래 알았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헤어지면 안 되겠죠. 왜냐면 등기상에는 B 소유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팔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A에서 B로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환매특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환매특약등기. 요 환매특약등기라는 것은 반드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등기로 달라붙어요. 얘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하룻밤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야, 환매특약등기 좀 해줄래? 라고 얘기하니까 오케이 해서 가서 신청해봐야 환매특약등기 안 받아줍니다. 동시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루 뒤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좀 아까 공부했던 가등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매매 예약으로. 환매특약등기라는 건 반드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역시 이 환매특약등기도 목적이 뭐예요? 돈은 아니죠? 그죠? 돈은 아닙니다. A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환매권자가 A가 되죠. 소유권자가 B로 넘어가고 거기에 환매권자가 A가 되는 겁니다. 이 A는 환매특약등기를 왜 해요? 돈 달라고 하는 건 아니죠. 지금 다시 소유권을 넘겨받는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거지 돈을 받을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환매특약등기 목적 돈 아니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인수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똑같은 로직입니다만 돈이 목적인 권리가 먼저 설정되고 그 이후에 환매특약등기가 설정됐다. 그럼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환매특약등기도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대한민국 사람들 똑똑하죠. 자, A가 B한테 가서 돈을 꿔달라고 그럽니다. 똑같이 A가 B한테 가서 돈을 꿔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B가 돈 꿔줄 테니까 담보 있어? 물어봐요. 그래서 이 집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 써먹으라고 만들어준 권리가 뭐예요? 저당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당권 경매 절차 복잡하니까 가등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등기도 생각해보니까 뭡니까? 본등기 쳐야 되잖아요. 그죠? 본등기 쳐야 비로소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가 이번에는 야, 내가 돈 꿔줄 테니까 5억짜리 집인데 2억 꿔주면서 꿔줄 테니까 소유권 나한테 넘겨. 아예 넘기랍니다. 소유권을. 넘기고 그 대신 내가 환매특약등기 설정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2억을 환매 기간 내에 나한테 갖고 오면 환매특약등기에 의해서 소유권은 다시 너한테 환매되는 거고 만약에 안 갖고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끝나잖아요. 이미 소유권 넘어갔잖아요. 그죠? B한테로 이미 소유권이 넘어와 있잖아요. 아무런 절차 없이도 그냥 이 집을 5억짜리 집을 2억에 사들이는 셈이 되고요. 이것도 역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담보로 하는 일종의 양도 담보고요. 아까 제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등이라는 건 다른 게 또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환매특약등기도 역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구속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이 환매특약등기를 말소하려면요, 이 B는 A한테 3억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히 소유권이 완성이 되고 환매특약등기가 말소가 되는 거예요. 자, 환매특약등기
이거는 인수되는 권리라고 말씀드렸고요. 권리관계가 근저당, 가압류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근저당권에 기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요. 이런 권리관계라고 한다면 얘는 인수, 얘는 소멸, 얘는 소멸 이론칙 적용했고요. 이 이론칙 때도 그대로 끝낸다고 하더라도 누구 하나 손해보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근저당권자 환매특약 되어 있는 거 보고 돈 꺼준 거고요. 가압류 집행할 때 환매특약 되어 있는 거 보고 가압류 집행한 거거든요. 그죠? 불축의 피해는 아니기 때문에 인수됩니다. 근데 환매특약 등기가 인수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다른 권리가 인수되는 것과는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경우에서 A가 환매권자인데요. 이거를 내가 낙찰받아서 나한테 넘어왔습니다. 환매특약 등기 그대로 살아서 나한테 넘어온 거죠. 그러면 나는 환매특약 등기의 부담을 인수한 건데요. 그 부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죠? 지금 어떤 거냐면요. A가 환매 기간 내에 환매금을 들고 나한테 와서 나한테 줘야 됩니다. 그죠? 이 돈을 나한테 줘야 나는 소유권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그냥 잃는 게 아니라 파는 셈이 되는 거죠. 이런 권리관계에서 환매특약 등기가 인수된다. 야, 환매 실행하면 나는 소유권을 잃는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이건 1억에도 못 사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이 다 못 사가지고 실제로 이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금액이 한 그 6억 정도 되는 거에 환매특약 등기가 5억짜리가 잡혀 있었고요. 환매특약 등기가 선순위로 나와 있으니까 인수된다 해가지고 아무도 안 받는 걸 이걸 한 2억대에 받았습니다. 낙찰을 혼자 들어가서. 그러면 이 낙찰받은 사람은 2억에 낙찰받은 사람은 이제는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기를? A가 5억 들고 와서 나 환매권 실행하겠습니다. 해주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와서 환매권 실행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5억 받고 2억에 산 집을 5억 받고 파는 셈이 돼버리는 거고요. 환매 기간 내에 환매권자가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시가 6억짜리를 2억에 사는 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환매특약 등기가 인수된다는 거는 무조건 리스크다. 이건 아니고요. 내가 낙찰받는 금액과 환매권에 써있는 금액 반드시 등기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얼마의 환매금, 그것도 환매기간 언제까지 이겁니다. 최장 5년을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약정 6년, 7년 했다고 하더라도 5년 내에는 무조건 환매권을 실행을 해야 되고요. 그 기간을 넘어가면 연장도 안 됩니다. 그 기간 넘어가면 무조건 환매권은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매 금액과 환매 기간과 그 다음에 내가 낙찰받는 금액, 그래서 환매권을 실행하더라도 나한테는 손해볼 게 없다라고 한다면 인수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과감하게 입찰하실 필요도 있습니다.